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 탈락의 원인과 그 다음에 보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는 건물이 콘크리트를 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계절 기온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미세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움직임이 가장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타일이 같이 움직이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타일이 갈라지든지 타일이 솟아오르거나 하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고 이제 하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하자 부분의 이제 원인은 건물의 움직임에 있어서 큰 차가 지나가도 움직이고 음악을 튼다든지 아니면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심지어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진동이 건물에 영향을 주거든요. 타일이 탈락되는 원인을 보면 시작점과 끝점에 여유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모서리 부분, 끝나는 부분에 이제 신축 줄눈이라고 하는 실리콘 처리를 하지 않고 혹은 줄눈 시멘트가 들어가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실리콘 작업을 했을 경우 줄눈 간격이 좁아서 타일하고 타일이 움직이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타일이 솟아오르거나 타일이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 선정이 잘못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바닥면에 따른 접착제 선정이 좀 달라야 되고 프라이머 처리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난방 부위에 이제 타일을 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난방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많아지거든요. 접착제 선정과 신축 줄눈을 넣고 안 넣고에 벽하고 벽을 타이트하게 밀접하게 시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자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눈 사이에 들어가는 줄눈제하고 코너에 들어가는 이제 실리콘 작업이 되어 있어야 움직임에 저항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관과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벽이라고 하면 타일하고 이제 벽 사이에 반드시 이렇게 간격을 둬야 됩니다. 간격을 두지 않고 여기에 바로 시공을 해서 맞추게 되면 이제 줄눈이 조금씩 간격이 있겠죠. 이제 간격이 있고 얘는 없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잘 돼 있고 또 이쪽은 줄눈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줄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타일 하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 하면 이건 거의 90% 이상은 하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하자냐면 줄눈이 파괴되면서 크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얘가 이제 압축이 돼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랙이 쭉 가게 됩니다. 쭉 가게 되거나 접착제가 이제 버티지 못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접착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줄눈 간격에 대한 꼭 비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쪽이 코너라고 가정을 하면 반드시 타일하고 타일 사이에 공간을 둬서 걸레바지라고 하는 몰딩 처리를 하면서 보통 3mm에서 5mm 이상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절대 붙이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유 있는 공간에 실리콘 한번 처리하고, 왜냐면 이쪽은 이제 먼지가 들어가거나 벌레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링 처리를 실리콘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몰딩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걸레바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형태의 그런 시공 방법이 가장 올바른 시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욕실 벽면과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축 줄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이 이제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여기 이제 줄눈이 남아 있을 거예요. 줄눈까지도 천천히 이제 제거를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필터 글루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줄눈제를 여기에 맞게 시공을 하시면 되는데, 철거를 하면 보통 대부분의 이제 벽면은 떠붙임 형태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자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거는 반드시 철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만 깨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무조건 접착제가 들어가면 기존의 접착제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감소한다고 하시면
쉘터 글루와 같은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줄눈을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제거를 하시고 옳게 이제 시공을 하시면 되고, 이 쉘터 글루는 떠붙임 형태까지도 상관이 없거든요. 떠붙임 형태에서 타일만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잘 붙습니다. 그렇지만 좀 튀어나오는 게 이제 보기 싫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를 다 제거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떠붙임 형태의 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짜서 이제 두께보다는 훨씬 많이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접착을 시켜 주시면 되죠. 접착을 시켜 주시면서 얘가 이제 잘 골고루 잘 묻도록 이렇게 비틀어서 이제 시공을 하시면서 얘하고 이제 간격을 맞추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서 줄눈 간격 빼고 맞춰 주시면서 떠붙임도 어렵지 않게 이제 보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착이 되면은 굉장히 접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된 깨진 타일이나 이제 보수할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깨진 타일 이제 보기 싫게 놔두지 마시고 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진 타일은 그대로 그냥 망치로 두들겨서 깨시면 됩니다. 이 떠붙임 형태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오전에 하셨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줄눈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진 타일에 대한 원인과 보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줄눈을 넣고 그 다음에 신축 줄눈을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신축 줄눈은 우리가 욕실 공간에는 오염이 덜 타고 곰팡이가 쓸어도 잘 닦이는 이런 바이오 실리콘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축 줄눈이 들어가야지만 하자로부터 안전하다. 하자에서 조금 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탄성 줄눈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일 깨지고 갈라지는 하자 원인과 해결 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